제가 이제 30 중반이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처럼 개인 사업하는 친구가 있고, 대기업 기준으로는 과차장, 대리, 그리고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잠시 쉬다가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고, 현대차 생산직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방이나 하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평균이랄 게 없어요. 그만큼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끔 술을 먹잖아요. 20대 때는 하지 않았던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요. 예를 들면 너 연봉 현실적으로 얼마 버냐, 레인지 말고 정확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얘기해달라,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잘 모르겠어요.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박탈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30대 중반이 되면 그 쿠션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현실주의자들로 변해서 그런지 이제 사회에서 많이 닦이고, 그만큼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다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혹은 주말에 저 혼자 남겨졌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 벌면 행복할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던 친구도 있고, 그 회사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여기는 좀 생각보다 덜한데?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만의 기준이다. 제가 스레드에서 매일 글을 쓰잖아요. 마침 작년에 제가 월 얼마 벌면 다들 행복할 것 같냐는 질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조회수가 11만, 그리고 댓글이 한 300개 넘게 달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나 다르구나, 살아가는 관점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를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만의 뇌피셜이나 또 인터넷 속 이야기들이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행복도는 월 600만 원일 때,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도가 월 1480만 원일 때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돈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삶의 행복도가 더 늘어나지 않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먼 나라 이웃나라 미국은 어떨까? 연간 7만 4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되나요? 공통 레인지로는 한국과 미국 월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대기업 과차장, 전문직 초봉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저만의 이 기준을 좀 확장하고 사고를 넓게 보고 싶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기만족파입니다. 나는 지금에 받는 월급으로도 행복하다, 아껴 쓸 건 아껴 쓰고, 쓸 때는 쓰고, 월 200만원 300만원도 충분하다, 내가 시간을 더 투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내 가족, 그리고 자연, 단순한 일상에 좀 행복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었고요. 실제로 또 제 지방 친구들을 보면은 제 나이쯤이면 이미 아이들이 다 있어요.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내가 더 여기서 폭발적으로 월 500, 월 1000만 원 더 벌어야겠다 이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소박하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잘 챙기고 그런 걸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반대되는 파인데, 야망파라고 하죠. 나는 세후 1억은 벌어야 된다, 연 20억은 벌어야 된다 등 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인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직장인 기준에서는 웬만큼 어렵죠. 이게 개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방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야망파에서는 MBTI 기준으로는 ENTJ 혹은 ESTJ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숫자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불안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일 때보다 만나는 사람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에서 이쪽에 있는 이 선배 대표님들을 보면, 물론 이제 돈이나 그런 수익적으로는 만족을 하시지만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항상 일. 주말에 골프 영업 가야 되고, 또 일요일에는 사우나 영업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쫓겨 산다? 가족 간의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좀 현실파입니다. 저도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약한데, 예를 들면 개인의 욕심보다 사회 구조적 현실을 조금 더 조명을 해요. 세후 뭐 월 1,000으로는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도 하나 한 채도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집값 물가 감안하면 세후 3,000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아직 저는 확 와닿진 않는데, 이 주변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아파트를 어떻게 뭐 전세로 들어가든 매매를 하든 그렇게 과정을 밟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라도 체감은 됩니다. 근데 댓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월 얼마면 만족할까? 이건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300만 원도 누구에게는 자유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구속일 수 있다. 억대 연봉을 받아서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면 결국에 그거조차 불행이고, 내가 그거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내가 선택한 곳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내가 선택한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본인에게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잖아요. 행동경제학에도 상대적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로 표현해보면, 내가 월 3천만 원을 벌어도 내 주변이 다 5천만 원, 1억씩 벌고 이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고 내가 못 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월 500만 원을 벌어도 주변에서 월 400만 원, 월 3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좀 비교적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중거 집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회사 다닐 때 2년 차에 굉장히 운이 좋아서 원천징수 1억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땐 시장이 다 좋았어요. 뭐 동기들이랑 자축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옆 부서는 얼마나 벌었대? 우리 경쟁사로 있던 증권사에서는 얼마 벌었대? 야, 외국계 회사로 갔으면 내가 더 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점차 저를 지배하면서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이게 돈이 액수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삶에서 얼마가 필요하구나라는 계산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맞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은 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액수, 일단 내가 월 얼마 정도는 벌어야 내가 평균 이상이구나, 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행복의 기준이 조금 다른 데로 쉬프트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내가 일주일에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화로 혹은 직접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받았는가를 행복의 KPI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느냐,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저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 말이 당시에는 체감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방 큰 행복의 강도보다 하루 일상의 잔잔한 행복의 빈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 그리고 몸 건강에 훨씬 더 이롭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레드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억대 연봉을 퇴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많이 무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너는 지금 얼마나 버냐, 지금은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늘긴 했지만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명품을 사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속으로는 스스로 알고 있죠. 내가 이걸 살 수 있다 없다의 가능성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에 굳이 사람이 목매에 달진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살 수 없을 때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막 매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언제 내팽개칠지 언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지만요. 무엇보다 얼마를 버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 행복을 느끼려고 했는가, 일상에서 그 행복을 인정하기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카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40분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20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근데 누구는 와 이거는 그냥 빨리 도착해서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와 20분이나 빨리 오다니, 이 맛있는 커피를 빨리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하려고 의식을 하니까 그 행복이 한 4배, 3배, 6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행복해지는 것도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구나. 제가 단순히 이거는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기보다는 평소에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좀 체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사실 거시경제 이쪽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행동경제학, 심리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 이전에 철학자이거든요. 사실 철학이 경제학이라는 학문보다 선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 심리학, 철학도 이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실제로 일정 수준이 되면은 돈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말하고 있고, 심리학은 비교와 적응 속에서 만족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철학은 또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행복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또 세계 유명한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 저는 소신 발언이지만 제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소한 언행에도 언론 입방아에 오르락내리고 책임져야 되고 눈치 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행복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은 저에게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물론 부와 명예는 압도적으로,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에 두말하면 뭐 숨이 차지만, 저는 저만의 행복 기준 안에서는 저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혹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동진 평론가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루하루는 진짜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제가 살고 있었던 모토와 비슷해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글도 쓰고 제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월 얼마를 벌면 행복하실 것 같은가요?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 행복인지 정신적 행복인지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인지, 오늘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내어드리면 타인의 기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던 순간 3가지 저에게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 블로그에 기록을 해봐도 되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자유인 이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